안녕하세요,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 최악의 먹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거 말고 한번 이상형 월드컵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최종 순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이상형 월드컵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좀 제작을 해서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조추첨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대로 녹화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하고 약간 다른 내용들은 이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쪽은 팔카오, 이쪽은 바추아이가 될 텐데 시작부터 짱짱하죠. 일단 바추아이부터 보죠. 바추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좀 그려지기는 했어요. 드록바? 프랑스 리그에서 좀 잘하는 공격수? 그리고 좀 이름은 잘 몰랐지만 와서 잘하는 그림? 뭐 콘테 감독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졌단 말이죠. 그러나 기대처럼 크지는 못했고 뭐 공격수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한 그런 케이스고요. 팔카오는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사실 맨유에서 팔카오가 정말 안 됐거든요. 모나코에서 부상을 크게 입었고 맨유에서도 잘 안 됐기 때문에 EPL 적응에는 당연히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15-16 시즌에 갑자기 팔카오가 첼시로 임대를 다시 옵니다. 맨유 임대였고 첼시 임대였고 왜지? 한참 잘할 때 팔카오도 아니고 역시나 제가 기억하는 거는 아마 리그 한 골, 이게 마지막 골일 거예요. 첫 골이자 마지막 골일 텐데 그 헤더골을 마지막으로 첼시의 여정을 끝내버렸던 그런 선수기 때문에 그래도 바추아이는 공이 몇 개 있기는 있어요. 리그 우승할 때 득점을 하기도 했고 AT전 때 17-18 시즌에 AT전 때 17-18 시즌 맞네요. 17-18 시즌에 AT전 조별 예선 때 득점을 하기도 했으니까 팔카오보다는 바추아이가 좀 더 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먹튀인 팔카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 풀백과 윙어네요. 쿼드라도는 윙어로도 뛰었으니까 첼시에서는 둘 다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둘 다 세리에산이잖아요. 둘 다 세리에산인데 쿼드라도가 좀 더 먹튀기는 해요. 둘 다 설명드리겠지만 자파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바노비치가 잘 안 되고 아스필리쿠에타의 백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데리고 온 선수인데 사실 전 잘 몰랐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잘하고 있다 그러고 뭐 콘테 감독이 영입했고 그래서 뭐 알론소처럼 뭐 다비드 루이스처럼 갑자기 터져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환상적인 득점 빼고는 뭐 그냥 실패한 자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쿼드라도는 아니에요. 쿼드라도 같은 경우에는 윌리안으로는 한계가 있겠구나. 쉐얼레도 잘 안 되고 윌리안으로 한계가 있고 맨날 아자르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입을 했어요, 이 선수를. 피오렌티나죠. 피오렌티나에서 정말 잘했기 때문에 쿼드라도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많았고 제발 빨리 쿼드라도 영입되라. 이랬던 분들도 있는데 웬걸? 오니까 이 피지컬도 별로고 오히려 윌리안이 더 잘해졌어요. 그 시즌에 갑자기 윌리안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하고 경쟁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점점 잘해져요. 그래서 그런지 쿼드라도는 계속 선발 경쟁에서 밀리다가 정말 몇 번 못 보고 결국에 다시 유벤투스로 떠났습니다. 갈 때도 유벤투스가 이것 깎아달라, 저거는 안 되겠냐, 요거는 안 되겠냐,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왔다 갔다 한 거래가 있다가 결국 간 선수인데 가격도 저렴하진 않았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지 않았고 오는 과정도 껄끄럽고 가는 과정도 껄끄럽고 그랬기 때문에 쿼드라도가 좀 더 먹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조르지뉴고 이쪽이 드림코어터인데 이거는 좀 빨리 나왔죠? 우승 후보가 좀 빨리 나왔네요. 조르지뉴는 요새 잘하고 있는데 한동안 이제 사리 감독 체제에서도 조금 이거 가격치를 못하는데? 그리고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도 이거 조르지뉴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좀 요 근래 투엘 감독 체제에서 요 근래 잘해진 거지 먹튀로 들어갈 만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가격이 워낙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700억 이 정도 가격이었기 때문에 조르지뉴도 이 친구만 아니면 충분히 요 이상 8강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당연히 이 친구죠. 뒤에 설명드릴게요. 드림쿼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케파하고 루이스. 케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루이스부터 설명드리죠.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가 컸어요. 왜냐면 이바노비치가 확 죽어버리고 그 전에 애슐리 콜이 확 죽어버리고 이바노비치가 이쪽으로
아스필리쿠에타가 이쪽으로 갔거든요. 왼쪽 풀백으로. 근데 이제 왼쪽 풀백으로 쓰기에는 아스필리쿠에타가 조금 이상하다 그래야죠. 크로스도 반박자 느리고. 아무래도 오른쪽 경기력보다는 왼쪽 경기력도 좋았지만 왼쪽 경기력이 오른쪽 경기력만큼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라리가 최고의 풀백을 데리고 왔습니다. 왼쪽 풀백에. 코스타, 파브레가스가 영입될 때 같이 영입됐거든요. 근데 저는 제 기준이에요. 저는 그때 당시에 코스타, 파브레가스 못지않게 기대했습니다. 왜냐면 왼쪽 풀백이 진짜 필요하고 라리가에서 너무 잘했잖아요. AT 때. 그리고 지난 시즌이죠. 13, 14 시즌에 그때 AT가 결승을 가기도 했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루이스가 오면 잘하겠다 싶었는데 웬걸 또다시 아스필리쿠에타가 필리페 루이스를 밀어버리면서 몇 경기 못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왔을 때 그냥 준수한 정도. 아스필리쿠에타는 좋은데 반해 필리페 루이스는 그냥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적료도 조금 적지 않았는데 한 시즌 만에 다시 AT로 돌아가야 되는 비운을 겪었던 선수고 케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죠. 아직까진 먹튀는 아닐 수 있어요. 뭐 정말 그냥 케파 가시죠. 네, 케파입니다. 다음은 세븐체코하고 토레스인데 이쪽이 토레스, 이쪽이 세븐체코입니다. 토레스부터 보시죠. 야, 둘 다 미남이죠. 토레스는 제가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려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리즈 시절 외모를 보고 가시죠. 좋다. 잘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잘생긴 거에 비해 경기력이 정말 안 좋았죠.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토레스가 20을 골도 넣었고 뭐 중간중간 중요한 골들 넣지 않았냐. 맨시티 골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한 시즌을 통으로 안 보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고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고 날려먹는 것도 많았고 열심히 나는데 골은 못 넣고 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격수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활동량 좋고 중원 가담 좋고 풀백 지원 좋은데 수비 못하는 수비수 센터백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는 900억 가치를 못하고 부활절만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AT로 밀란으로 먼저 떠났구나. AC 밀란으로 떠나게 된 그런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븐체코인데 세븐체코는 대단한 선수였어요. 발롱도르도 받았고 제가 볼 때 시즌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단했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첼시로 오면서 메딕체코란 얘기는 듣기는 했지만 무결점 스트라이커에서 무장점 스트라이커로 바뀌면서 결국 첼시에서 자리 못 잡고 떠났던 선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안 좋았겠거니, 그리고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안 좋았겠거니 하는 거지만 가격, 뭐 세븐체코도 그 당시로는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지만 900억의 사나이 토레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리시하고 바바라만인데 이쪽이 플리식, 이쪽이 바바라만으로 하죠. 바바라만 같은 경우에는 살짝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우스부르크에서 잘하는 선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분데스리가 베스트에도 한번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전반기인지 후반기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잘하는 선수를 물론 가격은 좀 있었지만 데리고 오면서 또다시 필리페 루이스 때처럼 또다시 왼쪽 풀백을 좀 보강한 것인가 아닌가. 15, 16 시즌이니까 그랬는데 웬걸. 왼쪽 풀백의 잔혹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필리페 루이스 잘 안되고 바바라만 잘 안되고 알론소 잘 안되고 뭐 이러면서 조금 왼쪽 풀백의 잔혹사가 시작된 게 아닐까. 아마 지금 7회라고 알론소 이 둘이 번갈아 가기 전까지는 알론소가 잠깐 3백에서 번쩍했을 때 빼고는 왼쪽 풀백은 계속 약점이었거든요. 그거의 시작인 선수고 플리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진행형이기도 하고 은사였던 투엘 감독이 왔으니까 아직은 모릅니다만 글쎄요. 너무 많은 돈을 들이기도 했고 부상으로 너무 많이 날려먹고 있잖아요.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상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부상으로 너무 날려먹으니까 벌써 램파드 감독 때부터 시작하면 3시즌이거든요. 2시즌이거든요. 2시즌이 끝나가는데 나온 경기를 다 따지는 걸로 보면은 부상으로 날린 게 그래도 한 3분의 1 될 정도로 플리식은 가격 대비 아직 어리고 뭐 앞으로 더 잘할 모습도 있고 잘했던 때도 있지만 가격 대비로는 조금 먹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리식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과인하고 바카요코인데 이쪽은 이과인, 이쪽은 바카요코로 하죠. 바카요코부터 보시면 바카요코는 모나코의 돌풍을 일으켰던 뭐 은바페가 맞나? 은바페, 베실바, 파비뉴, 뭐 바카요코 이런 선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상상도 못하는 기본기를 보여주면서 저걸? 야, 저걸 놓쳐? 저걸 저렇게 트래핑해? 가투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리에서 같이 지내고는 있지만, 그래서 콘테 감독 잠깐 있을 때 빼고는 계속 경쟁에서 밀렸고, 램파드 감독 체제, 그리고 투엘 감독 체제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전력 외 취급을 받고 있는 바카요코고요. 이쪽은 이과인인데 이과인의 기대는 컸습니다. 왜냐면 모라타가 망했잖아요. 사리 체제에서. 콘테 감독 때 잠깐 잘한 거 빼고는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 사리 감독이 30골을 넣게 한 이과인이라면, 물론 폼이 좀 떨어졌지만 AC 밀란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과인이라면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첫 경기 때는 되게 잘했어요. 되게 잘해갖고, 됐다. 한두 시즌은 이과인으로 가고 젊은 선수 좀 찾아보자 이랬는데, 죽음만 왕창 깨지고 결국 끝이 났던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이과인입니다. 그러나 이과인은 어쨌건 임대거든요. 근데 바카요코는 아직도 팔아야 되는 자원이에요. 아직 안 팔렸습니다. 나폴리 임대예요. 주급은 꾸준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카요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모라타 얘기가 바로 나왔는데, 이쪽은 모라타, 이쪽은 파투로 하죠. 파투는 생각보다 이적료가 안 들고 파투가 첼시에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료 관광 오신 분이거든요. 부상을 입고 첼시로 와서 계속 누워서 첼시 이제 메디컬 팀들의 관리를 받다가 한 경기 PK 골일 거예요. 그 골 넣고 떠났던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런던에서 의료 관광을 받으셨던 파투가 계시고, 모라타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일단 루카쿠의 대체자. 그러니까 루카쿠 영입이 안 되면서 모라타를 간 것도 있고, 일단 첼시의 9번 저주를 끊어줘야 되는 선수가 9번이기도 하고, 좀 잘하다 갑자기 못해서 그런지 좀 그 체감차가 굉장히 컸다. 물론 업사이드 걸리면 맨날 짜증내고 막 찡찡거리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짜증났던 것도 있지만, 글쎄요, 발언도 좀 별로기도 했고,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더라도 모라타는 900억이 넘는 돈에 비해서 그렇게 잘한 건 아닙니다. 골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넣다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모라타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게 8강 대진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일단 가보죠. 이쪽이 쿼드라도, 이쪽이 드림쿼터로 할 건데, 이제 드림쿼터 설명을 좀 드리죠. 쿼드라도는 했으니까. 드림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적료도 이적료예요. 좀 이적료도 한 4, 5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죠. 나이에 비해.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첼시에서도 잘 못 뛰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최고의 먹튀? 이건 좀 아니잖아요. 선수의 사생활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막 음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뭐 추행 문제도 있고, 폭행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팀의 이미지를 깎으면 안 되는 선수가 드링크 비어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상당히 문란을 많이 일으키는 선수기 때문에, 먹튀도 옛날에 무트 사건 이후로 이만한 사람이 있을까? 뭐 갈라스가 자책골을 넣는다, 뭐 이런 건 다 경기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쿠도 그렇고 근데 이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드링크워터를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토레스와 플리식이네요. 이쪽이 플리식, 이쪽이 토레스로 하도록 하죠. 둘 다 설명은 드렸지만, 글쎄요, 마케팅 면에서 이런 걸 봐도 되나? 경기 외적인 걸? 마케팅 면으로 봤을 때도 둘 다 막상막합니다. 토레스가 진짜 유니폼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체감, 뭐 정확한 수치를 본 건 아니지만 체감상 토레스 유니폼은 정말 많이 팔렸는데, 이쪽은 또 미국 시장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야 지금 이게. 근데 이제 먹튀니까 끝난 쪽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해요. 플리식은 진짜 살아날지도 몰라요. 램파드 지난 시즌 막판까지 보면 플리식은 아자르급이었거든요. 정말 리버풀전이나 이럴 때 무쌍 찍는 거 보면 정말 잘했기 때문에 이쪽은 끝났지 않습니까?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첼시하고 2년도 끝났고 더 이상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도 없어졌기 때문에 토레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팔카오하고 모라타인데 가격으로 보면 모라타가 맞는 것 같아요. 팔카오는 뭐 임대니까 주급은 좀 비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뭐 팔카오는 임대고 이쪽은 이적료가 있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적료를 다 회수하기는 했어요. AT로 팔 때 이적료를 다 회수하기로 했고, 자, 그럼 시즌을 봐야 되는데 이때는 그렇게 망한 시즌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유로파 가고 약간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시즌에 비할까?
15, 16 시즌에 비할 수 있는 시즌이 있을까? 물론 팔카오의 책임은 아닙니다. 팔카오의 책임은 아닌데 시즌을 놓고 본다 그러면 모라타의 책임이 유로파라면 팔카오의 책임은 팀이 강등될 뻔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카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모라타는 먹튀는 아니죠. 가격을 회수했으니까. 자, 케파와 바카요코. 좀 짠하긴 합니다. 케파. 뭐 입중계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케파만 아니었다면, 케파였으면 못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비아냥의 대상이기도 하고, 바카요코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안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에서 그냥 잘 지내나? 이런 게 궁금할 정도인데, 케파는 어쨌건 벤치에 있으니까 그런 놀림감이 되기는 합니다. 좀 안타깝기는 한데, 가격 면에서도 뭐 바카요코 뭐 2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닌가? 이쪽이 한 600억, 700억 되나? 암튼 바카요코보다 좀 많잖아요. 이쪽은 클럽 레코드니까. 이건 케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4강 대진입니다. 4강 같은 경우에도 쟁쟁하네요. 자, 케파 토레스입니다. 아무래도 스페인의 먹튀를 대표하는, 모라타까지 껴야 되지만 모라타는 어쨌건 원금 회수가 됐는데, 사실상 케파는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원금 회수를 못했고 이런 케이스잖아요. 그런 것만 놓고 봐도 거의 대등대등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케파 같은 경우에는 케파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수비진이 불안했던 때도 있고, 물론 케파가 못 막아줬던 것 때문에 조금 우리 수비가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맨디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상쇄된 것도 있고, 티아고 실바가 들어오면서 그래 이젠 수비가 장점이지 단점이지 않잖아요. 근데 토레스가 있는 내내 공격이 단점이긴 했습니다. 가격은 비슷하고 사실상 원금 회수도 거의 불가능해졌잖아요. 둘 다 주급도 많이 나갔었고, 둘 다 그런 걸 비교했을 때 토레스가 좀 더 먹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둘 다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나 증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 그러면 주급값을 못하고 원금에서는 원금에서도 안 되고 공격수의 저주라는 걸 거의 스타트 끄는 선수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첼시의 공격수들이 안 됐지만 11번에 드록바도 있었고 아넬카도 있었고 좀 그래도 득점을 해줄 만한 공격수들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토레스를 기점으로 우리 공격수들이 다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토레스 대체할 만한 선수가 디에고 코스타의 잠깐 2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토레스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토레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링크워터와 팔카오인데요. 이쪽이 드링크워터, 이쪽이 팔카오를 고르도록 하죠. 이거는 근데 팔카오가 대진이 좋았네요. 팔카오가 케파만 만났어도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저는 팔카오가 정말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대로 15, 16 시즌에 디에고 코스타가 안 될 때 좀 해줄 만한 선수가 필요했거든요. 디에고 코스타가 안 될 때. 정말 안 좋았잖아요. 팔카오도. 그렇기 때문에 팔카오도 충분히 고를 수 있는데, 야, 드링크워터 거의 넘사급이죠. 토레스로 결정 날 줄 알았었겠죠. 대부분 900억이면 뭐 첼시 뻔하지. 첼시 팬들도 그렇지만 타팀 팬들이 보셨을 때 그냥 저거 토레스 아니야? 케파가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야, 드링크워터라는 이런 변수가 있었네요. 드링크워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망의 대진이, 대망의 결승전인데, 야, 정말 자강두천 용호상박이네요. 둘 다 좋아하진 않아요. 드링크워터는 싫어하고 토레스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드링크워터는 뭔가 문제를 만드니까. 야, 그러나 드링크워터는 글쎄요, 안 썼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꼭 잘해야 되는 포지션에 드링크워터가 못 탔다기보다는 드링크워터를 보강했는데 잘 안 됐지만 캉테라든지 파브레가스라든지 그 뒤로는 이제 조르지뉴, 코바치치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보강이 된 포지션인데, 똑같이 얘기하자면 토레스는 그 포지션이 보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요. 베르너가 계속 터져준 것도 아니고, 지루도 뭔가 아쉽고, 뭐 타미도 여전히 아쉽고,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는데, 그게 토레스 탓이냐? 이건 아니지만 어쨌건 거기에 시초가 된 선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토레스의 안타까운 첼시 생활의 뭐 그냥 하나의 증표 같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토레스를 좀 더 좋아하고, 이쪽은 싫어합니다. 이쪽은 싫어해요. 사생활 문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싫어하는데,
이거는 토레스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너무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변수들이 좀 생기면서 나름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크로마키 뒤에 있으니까 영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좀 만들면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첼시 관련된 역사 그리고 뭐 첼시 관련된 분류 이런 거는 좀 이상형 월드컵의 형식을 빌려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